일단 박사님이 속해 계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체는 이제 건설 부분에 특화된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렇게 암울하다고 자꾸들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그 OECD 선진국 중에서 경제 체력으로 봤을 때 뭐 11위, 수출로 봤을 때 8위는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네. 그랬을 때 2.4%가 됐든 2.6%가 됐든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최순실이라는 아주 짙은 안개 때문에 자꾸 자학을 하고 국격을 낮춰서 그렇지 실제 이 숫자나 모든 걸 그러니까 세계 경제 미국 금리를 올리면 미국만 좋아지고 지금 신흥국들은 모두 힘든 이런 상황 똑같은 컨디션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질 만큼 그렇게 힘들다고 보세요? 네. 그 점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보면요. 세계 경제에서 내년 또 올해 정도에서 약간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요. 그 세계 경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미국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와서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예전보다 이게 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금융 완화로 인해서 사실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일본의 경우에도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이 사실 없을 거라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를 고려한 그러한 전망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닥쳐올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버틸 수 있는 또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충격파로부터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정부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2007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짧으면 5년, 극복하는데 길면은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거의 극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사실은 시기에 도달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정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가뜩이나 완전한 회복세로까지 달성하지 못한 우리 국내 경제에 주름살을 하나 더 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 등을 통해서 내년에 조심스럽고 조금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내년 시장 자체를 감안할 때 아주 거의 실망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도로 일방적인 방향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점들을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소식들을 주시겠지만 일단은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하는 우리 과거에 또 많은 경험들을 극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좀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제 박사님과 같은 전문가 집단 또는 매체 그 대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곳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무슨 스톰이다 해서 네네. 박사님처럼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대비를 하자가 그러니까 대안 없이 무조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이래서 힘들 것이다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가선 되겠느냐 대안 없는 문제 제기만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게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박사님하고도 몇 차례 그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특히 경제는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애니멀 스피리트라서 그 야성적 심리적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일반인들한테 과도한 걱정 내지는 뭐 이런 걸 심어준 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칫하면은 시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어떤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그 노래 경연대에서 보면 우리가 편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을 깬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사실 보면 어떠한 프레임 속에서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편견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나치게 강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또 주변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상황의 변화를 보더라도요.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돌발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충격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데요. 지나치게 위축되면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운동선수들이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플레이어처럼 대신 준비는 하되 충분한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체력을 기르고 상황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저는 시장에 대해서도
한 발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성견지문 것들을 갖다가 전문가들로 도움을 받아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충분히 우리 국민들은 그럴 마음과 그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전문가나 이런 특히 그 영향의 그 매체 등에서 네. 그걸 알고서도 팩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아.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본다면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최근에 그 11월 달에 11.3 대책하고 예. 또 그 이전에 사실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8.25 대책이 예. 있었죠. 그리고 후속 대책들이 같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봐서 그 대책과 이어서 어떤 정치 상황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한 방향으로 절망적인 그런 모습들만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뉴스나 어떤 방송 매체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자극적인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많이 이제 상실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국내 경제에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어떤 경제를 뒷받침하고 끌고 가는 상당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양극화라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와서도 그나마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오히려 한편에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측면들의 비중이 높아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내수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내수시장 속에서 국내 소비 심리의 어떤 정확한 인식 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나치게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신 우리가 챙겨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도 그렇고 최근에 제도 변화의 내년 가능성이라든지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규제와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 그런 향후의 방향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잘 이 시장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꼼꼼히 챙겨놓지 않으면은 예상 밖의 어떤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철저하게 뭐 태생 자체가 뭐 자원 부국도 아니고 철저하게 수출로 이 나라가 만들어진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외생 변수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박사님 얘기하셨던 미국 금리나 중국의 그러니까 성장세 둔화 뭐 이런 거 말고 내년 우리 경제에 좀 악영향을 또는 순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요, 금리 인상 자체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대신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은 많이 예견되어 왔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정치 상황에 따라 조금 가벼이 다루어지는 측면들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많이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또 가계부채 대책 등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적인 대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있어서 사실 경기 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한 가운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매매 시장이 이제 분양가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양 시장과 그다음에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성장세를 보여왔었는데요. 향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전에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4 대책 이후에 이제 앞으로요. 그렇죠. 향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분양가 부분이라든지 후분양제 부분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조금 이연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까지는 이제 미뤄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볼 때 직접 이제 상당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래서 재건축의 사업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 등을 통해서 임대소득을 통한 여러 가지 노후 대책도 하고 또 실질적인 가정에 있어서 수입도 많이 이제 가져가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이 과거에도 하려고 했다가 좀 미뤄졌던 부분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년 유예는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이 2년 후에? 그렇죠. 2년 아니 내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지금 과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2년 있습니다. 유예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 할 때 85제곱미터와 3억 이하를 60제곱미터로
줄이고 예, 그래서 예. 그 가격을 제가 말이 지금 빨리빨리 안 떠오르는데 네네. 이게 통과된 거 아닌가요? 2년 유예하는 거로 임대소득 임대소 유예됐는데 예, 예. 지금 이제 그 정치 여의도나 이런 쪽에서 전세 그 과거에는 이제 월세 부분을 중심으로 예, 했었는데 이 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과세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서 또 다른 한 축에 있어서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기존의 어떤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측면보다는 각종 규제 등을 통해서 시장 자체의 자율성보다는 좀 타율적인 그런 규제 속에서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 상황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이죠. 2017년도 말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입주 대기 물량이 2018년도에 걸쳐서 상당한 물량, 70만 호 전후를 하는 그런 입주 물량들이 대기되어 있는, 그래서 시장의 수급 상황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규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상황 자체에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시장에 있어서 수요 심리를 억누르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